이세아 한국 축구팀과 슈투트가르트, 프라이부르크, 키커스 이 팀들의 경기를 보고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 축구 선진국들의 축구 문화, 시스템,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서 한국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경기를 많이 보고 와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할 거고, 여기가 지금 독일이에요. 독일. 오늘이 또 주말이거든요. 토요일 프리미어 리그 이 경기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그 스포티비 이런 OTT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스포티비가 해외에서는 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아서 해외에 나오면 스포티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면 여러분들도 해외 나가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은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보이십니까? 영상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노드 VPN, VPN을 한국으로 바꿔줍니다. 자, 한국 IP로 들어왔어요. 자, 한국에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VPN을 바꾸니까 바로 나오죠. 화질도 그냥 완전히 한국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VPN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VPN은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약자,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의 사설망입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일본 여행을 가서 축구를 했었는데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중에서 풋살이나 축구 하실 분들은 그 일본 라볼라 축구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트 가입이 한국 사이트로 안 됩니다. 그게 VPN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에 축구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 노드 VPN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진행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일본에 가서도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드 VPN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 및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으로 해외에서 보안이 취약한 공공 와이파이, 해킹이나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해줍니다. 111개국 6,800대 이상 서버로 VPN 중 가장 빠른 속도의 노드 VPN. 여러분을 위한 저희 채널 구독자 전용 링크로 구매 시 블랙 프라이데이 연중 최대 75% 할인 플러스 4개월 무료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상세 설명란과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 선진국을 보며 생각한 한국 축구의 방향. 제가 스페인에서 축구를 배우면서 스페인에서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다른 나라들 축구도 보러 다니고 축구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할까? 한국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일주일에 막 5번, 6번씩 훈련을 하면서 정말 기본기 훈련도 잘 돼 있고 뛰어난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유럽 선수들만큼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 선수들이 몸 푸는 걸 보면은 기본기가 굉장히 투박합니다. 오늘도 선수들 워밍업 하는데 리프팅을 20개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기본기적인 것만 봤을 때는 한국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잘하거든요. 그런데 경기에 들어갔을 때 왜 잘할까? 한 3가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경기와 관련 없는 기본 기술 능력 향상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요약을 하자면은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의 기본기 훈련, 경기 안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 없는 훈련, 목적이 없는 훈련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라고 저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희 슈투트가르트 코치님들, 그 다음에 프라이부르크 코치님 제가 또 인터뷰를 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다 기본기 훈련에 집중을 해요.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 훈련의 초점이 좀 달라요. In the beginning we have 5 or 10 minutes to train the isolating technique, but after the 10 minutes we want to have in context, like in the game. We want to have an opponent, we want to have time pressure, or we want to have the room pressure, space pressure. Most of the time we are focusing on the individual parts of the player that they have to develop. So we train most of the time small-sided games,
3v3, 4v4, sometimes smaller, 2v2. So that are the individual tactic things that we are coaching them. For example, how to get free from a man. If you press me, how can I become free? And that are things that we coach very specific with the player himself.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기 훈련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상대 선수가 없는, 경쟁이 들어가지 않는, 경기 상황 같지 않은 기본기 훈련을 많이 해요. 콘 세워놓고 드리블해서 슈팅, 콘 세워놓고 드리블해서 패스, 콘 세워놓고 계속 드리블, 리프팅, 다 기본 기술 훈련이지만 직접적으로 경기와 관련 있는 훈련은 아닙니다.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반면에 스페인도 그렇고 기본기 훈련이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의 기본기 훈련이 많이 들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상대 선수를 세워놓고 거기서 드리블 훈련을 해서 1대1을 한다던가, 상대 수비가 있는 상황에서 슈팅 훈련을 한다던가. 스페인이나 독일은 정말 그 완전 기본 기술, 기본기 훈련만 하는 거는 처음 10분에서 15분 정도? 훈련의 처음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워밍업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합니다. 기본 자세를 잘 장착을 하더라도 실제 경기에 들어가서 상대 선수가 있고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쉽게 발현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조금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경우는 코칭 스태프의 말이 무조건 옳고 선수는 무조건 그것을 따라야 된다. 스페인에서 제가 축구를 배울 때 감독님이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팀의 모든 선수들이 다 한국 엘리트 축구를 했던 한국인 선수들이었고 감독님이 스페인 감독님이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한국 선수들은 왜 의견을 내지 않냐? 왜 전부 내 말에 동의만 하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아무도 그런 훈련이나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적으로 따른다는 거. 유럽은 정말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기본적인 예의 범절은 있지만 뭐 훈련이 뭔가 이 훈련은 왜 하는 건가요? 이 훈련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우리 팀 경기를 하고 있을 때 뭔가 빌드업이 안 되거나 뭔가 이런 포메이션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되면은 가감없이 코칭 스태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분위기가 되질 않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축구장에 계속 나가요. 저희 앞뒤 타임, 그리고 여러 다른 축구장 같은 곳에 가서 그 축구팀 훈련하는 거나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도자분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선수들과 수평적인 관계, 그 다음에 선수들이 조금 더 의견을 더 낼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지도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장에 갔을 때 제일 대부분 보이는 모습은 그 축구 지도자분들의 언성과 말투가 굉장히 날카롭고 강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아랫사람 대하듯이, 특히 유소년은 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많이 봤어요. 다르고 다르듯이 그 말의 억양이나 말투라던가 사용하는 단어, 그 제스처 이런 거에서 그런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감독이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팔짱을 딱 끼고 인상 찌푸리고 야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면은 그 어떤 유소년 선수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축구 감독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죠? 캡 모자 쓰고 구릿빛 피부에 선글라스 끼고 팔짱 끼고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보다가 야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지도자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강하게 수직적인 관계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선수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도자의 몫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분위기가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예요. 그 한국에서는 실수 같은 걸 하면 엄청 혼내시는데 독일은 실수를 해도 살짝 가볍게 이렇게 말해주시고 하니까 부담감 갖지 않고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I wouldn't say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ir technical part. I would even say the Korean players are technically at least as good as the German ones, maybe even better. The only thing which is a little bit different, I would say, is the confidence. For the Germans, they come and they get the ball and they say, oh, I go there, I do this. And our players are a little bit calm and make themselves a little bit too small.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목적성 없는 지도. 방금 얘기했던 거랑 조금 연결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요구를 해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창의적으로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디테일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은 이 창의적인 플레이에 대해서 뭐가 창의적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을 저는 지도자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창의적으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하잖아요. 그럼 선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뭘까? 창의적으로 플레이하라는 게 뭘까? 아, 그냥 패스 안 하고 계속 개인기로 풀어 나가서 슈팅하는 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패스도 안 하고 개인기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혼납니다. 지도자한테 혼나요. 왜 그렇게 하냐고. 패스하라고. 그거는 지도자가 구체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지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의적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433 포메이션에서 사이드 윙어 선수에게 창의적인 플레이를 요구해요. 자, 사이드 선수가 우리가 속공 상황에 공을 잡게 됐을 때 너가 이때 공을 잡으면은 동료한테 패스를 주거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 있고 너가 하고 싶은 드리블, 너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자신 있게 해라. 하지만 우리가 지공 상황, 우리가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공격 진영에서 너가 볼을 잡았을 때는 패스를 해야 될 때는 빠르게 패스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선수도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창의적인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구나, 이 상황에서는 내가 좀 더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개념이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길을 지도자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드리블 훈련, 패스 훈련 이런 거를 할 때도 그 훈련을 진행하는 목적이 없을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드리블 훈련이라고 하면은 그 팀의 포메이션에 기반해서 뭐 우리가 전진하는 플레이를 많이 한다. 그랬을 때 전진 드리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드리블 훈련을 한다. 아니면은 우리가 준비하는 빌드업 패턴이 있는데 그 빌드업 포지셔닝에 따른 패턴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패턴 패스를 훈련하는 것인지 뭔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드리블 훈련하면은 그냥 콘 세워놓고 인 아웃사이드 드리블 훈련, 아니면은 뭐 패스 패턴 훈련, 그냥 리턴 줬다가 3자 주고 이런 훈련, 누구나 그런 훈련은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적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하면은 선수들 입장에서도 드리블 훈련을 하는데 이 드리블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패스 패턴 훈련하는데 이 패스 패턴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선수들이 로봇이 되는 겁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선수가 아니라 기계가 되는 거예요. I would say train all with context like the game. We have a sentence, we say the training must looks like the game, feels like the game and moves like the game. When you have an exercise that looks like the game, feels like the game, moves like the game, it's a good exercise. Hay diferencia entre jugador asiático y jugador español. Sí, primero porque no está acostumbrado a entrenar aquí y después técnicamente, bueno, físicamente y tácticamente no están muy bien trabajados. Cada vez mejor, pero 상대 수비수가 있고 경쟁이 들어가고 실제 경기 상황과 밀접한 상황으로 그렇게 목적성을 가진 훈련을 해야지 이 선수들도 계속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깨닫고 거기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은 현재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목적 없는 기본기 훈련에 치우친 강압적인 훈련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 축구 시스템, 문화, 이런 풀뿌리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기 훈련이라도 실전성에 맞춘 기본기 훈련이 되어야 되고, 지도자들은 그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태도를 개선해야 되고 훈련에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도 이런 독일이나 스페인, 일본처럼 선진 축구 나라들을 더 빠르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정말 훌륭한 지도 체계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직도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이거를 보는 선수들도 나는 동구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또한 우리 축구가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 이야기를 듣고 맞아 무조건 맞아 라고 하는 것보다 제 이야기도 한 번 더 의심해보고 정말 그런가? 다른 생각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본인이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또 한 번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러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나라 축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건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딥하게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가 예전에 스페인에 있을 때는 이런 영상을 좀 많이 찍긴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런 영상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한국 선수들도 많이 배웠지만 저도 많이 배웠고 정말 우리나라 지금 물론 다른 나라들보다 축구가 발전해가는 역사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저는 이 짧은 시간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한 것처럼 축구도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축구를 이끄는 지도자들과 행정가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정말 잘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선수분들이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관련 종사자분들에게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이 아이들과 슈투트가르트 분데스리가 경기를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